참여연대의 김경률 전 공동위원장이 섬찟했던 그 순간이라고 제목 따라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돌직구 발언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옹호 세력을 누며 광기를 느꼈다. 그것은 토론조차 허용하지 않는 광기다라고 얘기를 하며 조국 혐의 공소장이 적시돼도 시민단체 대표, 진보매체 기자들이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다고 얘기한다. 진보는 망했다. 조국을 옹호하는 분들은 사기꾼이다. 문정부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부패다라고 김경률 공동위원장은 이른바 돌직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초동 집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나왔던 날 충격을 받았다. 섬찟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국을 어떤 이유로 찬성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잘생겼다, 멋있다고 한다, 충격을 받았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 교수님, 물론 김경률 전 공동위원장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상당히 예상 외의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부패했다. 근데 저게 모든 사람을, 서초동에 나왔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닐 테고, 그래요, 저분이 맞아요. 지금 본 그 광기를 느꼈다는 그 표현을 그럼 많은 분들이 어떤 광기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굳이 서초동뿐만 아니라 광화문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그게 어떤 시스템이나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지지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냥 잘생겨서 혹은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에게 추종을 하게 될 때 저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냥 사람에 추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허물에 나왔을 때도 그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굉장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건 심리학 박사도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광기를 충분히 느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문제는 그 작은 광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살들이,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이 달라붙어서 이게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합리화되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소근가는 사람들이 한 길바닥에 나와서 지금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계속 이렇게 어느 부서는 지금 싸움이 안 벌어지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싸우고 있고, 지금 국민들도 이렇게 싸우고 있고, 다 싸우고 있는데, 여당, 야당끼리 이렇게 대결하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전 건강한 투쟁이지, 이렇게 봐주겠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싸움판, 투쟁판, 전쟁판이 되어가고 있는 게, 이게 일단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김경률 집행위원장의 저 얘기나 본인의 상처도 저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바른 소리를 내려고 했을 때 그것이 들리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이 아마 그런 다른 분들을 이제 보면서 또 같이 더 가중됐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김영주 선배님. 제가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 말씀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 생각하는 그걸 새 보수당에 가서 강연할 때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저런 말을 해야 면전에서 저 사람들이, 저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질서를 느끼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미 저쪽 선에 서서 이쪽을 공격하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군요. 오히려 본인의 좋은 뜻이 시작돼요. 차라리 정의당에 가서, 통진당에 가서, 혹은 민주당에 와서 진짜 이 집단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정치적 집단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또 저쪽에 가든 이쪽 총선는구나.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게 느낍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맞는 말씀이네요. 그런가 하면 정경심 씨가 어제 첫 공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경심 씨가 지난해 10월에 구속된 후에 처음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수의 차림이 아닌 회색 재킷과 검정 바지 차림이었고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동양대 교수라고 답을 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920개의 증거 목록을 제출했어요. 920개의 증거가 있군요. 이야, 80개 더해서 1000개 채우지 그랬어요. 대단히 많다라는 말씀 지금 드린 겁니다. 정경심 씨는 모든 혐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했는데, 검찰은 조국 장관의 딸의 7대 허위 스펙 모두 증거로 입증됐다라고 밝혔고요. 총장의 표창장은 처음부터 위조하려고 미리 직인을 스캔해 놓은 것이다. 명백한 범법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심 씨 측 변호인은요, 형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안 한다. 서울대 의전은 떨어지지 않았냐. 미수다라고 주장을 했군요. 그러면 이거 위조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한 가족의 10여 년을 CCTV 들여다보듯 이잡듯이 뒤졌다라고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고승덕 의원님 변호사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증거 목록을 검찰이 920개를 준비했다는 건 보통
거의 모든 재판에서 검찰이 한 1000개쯤 증거를 찾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유독 많은 겁니까?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죠. 훨씬 많다. 네. 뭐, 시시콜콜한 그런 죄들도 지금 뭐, 하여간, 뭐, 다 합쳐가지고 볼 때,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쫙 있잖아요. 그만큼 증거가 많다는 예, 뜻이군요. 증거가 개수가 하나하나 전부 이제 따로따로 번호가 붙여지기 때문에 920개 좀 많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그것도 역시 예사롭지 않은 것 그것도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다. 예. 증거가 앞에 있는데도.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최지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나눠봤습니다. 지금 정경심 씨 공수처 죄명이 한 2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20개를 22로 나누니까 한 개 증거당 평균 42개의 증거가 있는데요. 이 단순 정도의 산수예요, 단순 산수. 네, 단순 산수. 그런데 죄를 전부 부인한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정경심 씨 교수 측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죄고 오히려 기소한 당신들이 검찰이 공소권 남용해서 당신들이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변호인이 이렇게 완전히 단순 무죄로 하는 전략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형법의 미수범 처벌 안에 물론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것만 처벌하는데 그 얘기가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이게 스펙 냈는데 불합격했지 않느냐. 그런데 업무방해죄는 합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업무방해가 끝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 칠 때 컨닝 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100점을 보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어떻게 알아보니까 꼴등 거를 뺏겨서 빵점을 맞았어요. 예. 100점 맞으려고 하다가 빵점 맞았다고 해서 컨닝 실패했습니까?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 유죄가 되는 거예요. 컨닝은 컨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크게 어떻게 보면 한 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공소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됐을 때 계속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물론 무죄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무죄 추정으로서 부인했는데 끝에 가서 봤는데 다 유죄가 됐다. 그러면은 형이 확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외줄타기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경심 재판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